안녕하세요. 조명지 평가사입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32기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두요감정평가법인 본사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 대해서 앞서 다른 평가사님들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감정평가 이론 과목은 감정평가사로서 알아야 하는 어떤 모든 이론적 지식을 테스트하는 과목입니다. 감정평가는 토지 같은 부동산을 주로 감정평가 대상이 되지만, 어떤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수합병 시에 자기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 또는 카페 사장님이 건물주와 분쟁 중일 때 그 카페의 적정한 권리금의 가치, 이렇게 감정평가의 대상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감정평가할지에 대한 모든 이론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이론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감정평가의 결과를 숫자로 결과로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 실무 과목이고,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토대로 접근하는 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의 대상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감정평가 이론에 정확히 한정되는 범위는 없지만 우리는 자격시험을 공부하는 수업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범위가 있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 기본이 되는 범위는 일단 부동산학입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은 사실 대부분이 토지, 건물, 즉 부동산이고요. 그렇다 보니 우선 부동산이란 무엇인지 공부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기초를 공부하고 부동산이라는 이 재산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게 가치를 판정해 주거나 사업의 타당성 혹은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감정평가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감정평가로는 이 감정평가란 무엇인지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배우는 총론과, 그리고 대상 물건의 유형별로 혹은 감정평가의 목적별로 구체적인 감정평가 방법을 다루는 강론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공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인데요. 사실 공부할 대상의 범위로 보면 이론 과목의 범위는 무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만 하려면은 이론 과목만 하루에 10시간 이상도 공부가 가능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 세 과목을 다 60점을 넘는 게 목표니까 비중을 설정하셔야겠죠. 저는 일단 그 시간 설정의 기준은 드리는 시간 대비 얼마나 점수로 이어지는가라고 봅니다. 실무는 드리는 시간 대비 점수의 그 비약적인 상승이 어려운, 즉 정말 많이 노력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법규는 암기량 자체가 정말 많지만 사실 그 암기한 만큼 그대로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론은 처음에 그 기본적인 체계를 잘 정립해 두고, 그리고 핵심 암기사항을 암기해 둔 뒤에는 문제 푸는 연습과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시면 되는데, 그 맨 처음에 기본 체계를 잘 정립을 해 놓으시면 그 뒤로는 이론 과목에는 사실 최소한의 시간만 들이시고 실무와 법규에 더욱 집중하시는 게 아무래도 합격을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 효율 좋은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초반 공부 때 미리 이해와 암기를 최대한, 어렵겠지만 최대한 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고요. 결국 문제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답게 답을 내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암기는 되지 않았거나 암기는 됐는데 이해가 덜 된 상태로 답안을 쓰시면은 아무래도 채점자가 보기에 그 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장이 이제 지난 채점평인데요.
적합한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개념의 설명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개념적 설명이 많았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이해는 됐는데 명확한 용어에 대한 암기가 부족할 때 이런 답안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암기 사항을 기술하는 데 그친 수험생들이 있어 아쉬웠다라는 멘트도 있었는데요. 뭐 결국 이해와 암기가 모두 골고루 결국은 되어야 합격 가능한 답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론 과목의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론 문제를 받으시면 일단 문제 분석과 목차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 분석은 문제의 유형, 주제,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 나갈지 그 방향을 구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차 구성은 앞선 문제 분석의 결과를 논술 답안 형식으로 논술 목차를 잡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론 문제의 유형은 크게 설명형과 논술형, 그리고 설명형은 다시 기본형, 비교형, 사례형 등으로 이렇게 세분되는데요. 이런 몇 가지 유형들로 이 문제 유형을 다 사실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이 다 다르고 이 다음에 그 문제 유형별로 목차를 구성하는 논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문제 유형별로 문제 분석과 목차 구성 방법을 마치 알고리즘처럼 미리 준비해 두시고 실제 적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 두시면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일단 합격이 가능한 목차 구성까지는 빠르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답안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답안은 올바른 형식부터 갖춰야 합니다. 저희 시험 이론 과목은 논술 시험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답안의 형식이 일단 논술로서의 기본적인 형태부터 갖췄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술은 명확하고 밀도 높아야 합니다. 명확하다는 것은 개념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거나 상식적인 어떤 일반인 수준의 설명이 아니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전문가답게 서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황하고 지나친 상술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를 암기를 해놓고 그 키워드 위주로 문장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딱딱딱 치면서 그렇게 서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 4월부터 내년 7월 2차 시험 때까지 학원의 큰 커리큘럼은 이와 같고요. 저는 기본 강의나 이런 강의를 담당하진 않게 됐지만 이제 기본 강의부터 이렇게 마지막 실전 연습까지 쭉 거치시면서 그 진도에 맞추어서 매주 토요일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스터디에서 하시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 특강이나 스터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정말 아예 비전공자이시거나 전혀 뭐 상관없는 일을 하시다 오셔가지고 뭐 각종 용어들이 너무 생소한데 뭐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이걸 물어봐도 되나 싶었던 그런 질문 사항들도 괜찮고요. 오늘 설명의 내용에 추가적인 질문 사항도 그렇고 저희 프라임 카페에 제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제 번호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